특히 뭐 호주에도 가고 또 저기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도 가고, 저때 베링 해협은 그 바다가 얕아서 또는 육지가 거의 이어져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때예요. 그때 이제 빙하기입니다. 인류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환경에 의한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 모두도 유전적으로 다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피부색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유럽에 가보면, 북유럽에 가보면 다르고 아프리카에 가면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인류,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 아프리카에서 다 나왔다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흰 피부를 가진 분은 야, 나는 북유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갔고, 또 오늘날 우리 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이거 한국이 좋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살아야지 하고,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나는 아프리카에 그냥 살래. 이렇게 해서 피부색이 결정됐을까요? 아니면 다 퍼져나갔는데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걸까요? 북유럽에 가신 분은 처음부터 하얀 피부는 아니었지만 북유럽에 가니까 어때요? 그 햇빛이 적어요. 적도의 햇빛은 굉장히 세죠. 올라갈수록 햇빛이 적습니다. 햇빛이 적은데 거기에는 자외선도 같이 적은 거예요. 근데 자외선 중에서 B, 이 UVB라고 하는 그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부족한 사람 햇빛을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유럽에 가셨던 분들은 햇빛이 부족하니까 비타민이 안 돼요. 근데 비타민이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뼈 생성이 잘 안 돼요. 근데 뼈 생성이 잘 안 되면 골반 생성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없으면 후손이 끊기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돼서 그럼 다 사라졌냐?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얀 피부는 뭐가 없는 걸까요? 까만 피부, 하얀 피부의 차이는? 이렇게 잘 아세요? 네.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의 차이거든요. 멜라닌은 말하자면 커튼 같은 거예요. 햇빛을 차단한 커튼. 근데 햇빛도 없는데 커튼을 치면 안 되니까 커튼이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북유럽에 갈수록, 높은 곳에 갈수록 피부는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적도로 갈수록 피부는 까맣게 되고, 그래서 인종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인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다시 지난 인류가 살았던 10만 년 동안에 우리는 두 번의 빙하기를 겪게 됩니다. 맨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이 15,000년 전쯤 돼요. 빙하기가 끝난다는 뜻은 온도가, 기온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한 6도 정도가 올라갑니다. 6도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우리 요새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2도, 1.5도 얘기하죠. 근데 이때 6도가 변했어요. 근데 6도가 변하면서 대륙에 있었던 빙하들이
다 녹아서 바다로 갑니다. 그때는 서해, 우리 황해가 건널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지금 바다로 다 돼 있잖아요. 그 빙하가 녹아서 그렇게 돼 있고, 베링해도 건널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지금 깊은 수면이 돼 버렸죠. 빙하가 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대륙에서 땅이 있다는 거잖아요. 땅. 그리고 기온이 높아진 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비로소 형성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때 농사를 지었던 곳은 아직은 따뜻한 곳이에요. 따뜻한 곳. 뭐 저 그림은 되게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집트. 이집트는 문명의 4대 문명의 하나죠. 그 외에도 메소포타미아, 또 인도, 또 중국의 황하 문명, 다 그 문명권이 다 비슷한 위도에 있죠. 다 따뜻한 곳입니다. 거기에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은 것, 그 시작은 한 10,000년 전쯤 됩니다. 10,000년 전쯤에 이제 우리가 문명의 시대, 즉 농사를 짓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게 수렵 채집 시기와 구분이 되는 점, 그게 이제 10,000년 전쯤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명 시대로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농사를 혼자서 농사 지을기가 쉽지 않죠. 농사를 지으려니까 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죠. 가축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협동해야 되고, 그래서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산다. 또 가축이 필요하다. 이게 문화의, 문명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질병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렵 채집 시기에는 다 떨어져 살았어요. 수렵 채집은 모여 있을수록 내가 먹잇감이 부족하니까 흩어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흩어진 사람한테 병을 옮기기가 어렵죠. 전염병이 없습니다. 수렵 채집 시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 여기 병이 걸리면 바로 옆에 또 병에 걸릴 수, 이게 전염이죠. 그걸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자, 전염병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병이 어디서 왔냐. 대부분은 동물에서 옵니다. 거의 모든 질환이 75%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아마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천연두, 디프테리아, 또 인플루엔자, 돼지가 인플루엔자, 독감을 가져오는 거는 요새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쥐가 흑사병을 갖고 왔죠. 저거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 14세기에는 저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소멸시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4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죽는다. 요새 같으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흑사병은 근데 쥐에 있는 쥐벼룩이 있어요. 저 쥐벼룩. 근데 쥐벼룩이 갖고 있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저 초록색 균이 패스트를 일으키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유럽에서 엄청난 타격을 줬지만 또 그것이 어디서 또 생겼냐를 보면 원래 발원지는 또 중국의 위쪽입니다. 중국이 저때부터 많은 수출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양로를 타서, 또 저 때는 이제 몽골이 굉장히 세력 확장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세력 확장을 한다는 것은
접촉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죠. 서로 모르던, 교류를 하지 않던 사람들 간에. 근데 교류를 하지 않던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뜻은 어떤 한 그룹이 새로운 그룹을 만난다는 뜻이고, 그 새로운 그룹은 원래 그걸 접촉했던 그룹이 갖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아직 안 갖춰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흑사병의 그 균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럽인들은 아주 급속도로 흑사병이 퍼지는, 면역 체계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것은 유럽이 그렇게 또 한편 당하기만 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과 아시아는 소위 우리가 구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이 이렇게 서로 어쨌든 교류를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면역 체계도 많이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갖춰가게 되죠. 근데 신대륙은, 아메리카는 유럽과 아시아와 교통이 없다가 콜럼버스 때 처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동안의 유럽과 아시아에서 퍼졌던 균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아즈텍 문명에 처음으로 그 코르테스가 처음 가서 아즈텍 사람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스페인은 뭐 금이나 또는 정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말하자면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그 군사 수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즈텍은 100만 대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누가 이겼어요? 스페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이겼던 이유는 싸우기도 전에 천연두가 다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스페인은 자연스럽게 아즈텍 문명을 말하는 정복하게 됩니다. 잉카도 거의 같은 처지에 있게 됐고요. 결국은 균이 남아메리카를 점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